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월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하락세를 단숨에 만회하며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630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주 급락을 이끈 이 두바이 루머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이 됐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34.67포인트 상승하는 1628.36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62포인트 상승하는 512.0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5일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에 동참해 주가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1,771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1,692억 원가량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팔고 있는데요. 지수에 그리 영향을 주진 않고 있습니다. 8억 정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209억 원가량 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억 원, 148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은 양의 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3,000계약 이상을 팔았는데요. 오늘 현재 4,649계약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 위에 있고요. 합계 3,928억 원 매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전 업종이 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의 오름폭이 큰데요. 2.29%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중형주는 1.89% 오르고 있습니다. 소형주도 1.4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 없이 모두 다 상승세입니다. 철강금속이 3.95%로 급등하고 있고요. 금융업도 2.93%로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업도 2.82%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정밀이 2.86% 오릅니다. 증권업종도 2.4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화학도 2.3%가량 오릅니다. 운수창고도 나란히 2.3% 오르고 있고요. 운송장비도 2.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도 2%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이 1.79%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두바이 사태 때문에 하락폭이 컸는데요. 오늘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IT주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1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3.19%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상반기 양호한 실적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는 증권사의 전망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1.75%가량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1.5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주주, KB금융 모두 3%, 4.3%가량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바이 루머로 지난주 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은행주가 3%에서 4%대의 상승을 보이며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2.05%가량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2.39%가량 급등합니다. LG화학도 1.69%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LG디스플레이 2.8%가량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2.1%가량 오릅니다. KT가 1.19%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금융 3.7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도 3.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1.9%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데쇼핑이 조정받습니다. 0.47%가량 내려가고 있고요. KTNG도 1.52%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NHN과 외환은행 모두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은행과 현대제철, 삼성전기 모두 3%대, 삼성전기는 2.6%군요. 2.6%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23%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 포스코 ICT 모두 강보합권에서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1.23%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태웅과 동서 모두 약보합권에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소디프 신소재와 CJ오쇼핑 모두 1%, CJ오쇼핑은 1.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오이즈게임즈가 3.69%로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SK컴즈 1.1%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1.8%가량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나투어가 3.4%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KDC가 7.78%로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GS홈쇼핑도 1.9%, 3% 가깝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오세미테크도 2.99%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서부트럭터미널은 조정받습니다. 0.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멜파스도 오늘 2.4%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호하이텍도 1.8%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위메이드 0.19% 하락하고 있습니다. KH바텍도 4.17% 오르고요. 평산도 2.9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12.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루머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인가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충격이 가도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복구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시가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다시금 시장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여전히 하락 기조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전망 발표에 따라 하락 기조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25일에 또 예정된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연설 있죠. 여기서 통화 완화 기조를 확인할 경우에는 이 불안한 투자 심리를 진정시킬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결국 미국이 향후 진행할 통화 정책에서 어떤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에 시장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버냉키 의장이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안도 랠리를 보이겠지만 지금까지 버냉키 의장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 즉 재할인율 인상을 비롯한 점진적인 출구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코멘트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본격적인 출구 전략이 임박했다는 시그널로 해석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버냉키 의장이 일관되게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 멀었지만 사실상 유동성 회수 정책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재할인율 인상 등 실질적인 정책의 행동으로 돌입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제부터는 증시의 할인율이 감소하고 반면에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증시의 약세 현상이 동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시장 자세히 전망을 해야겠군요. 또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요. 금요일은 외국인의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유지했지만 이 매도에서 선물 시장에서 3,000개 이상을 팔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선현물 모두 매수에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이제 완전하게 매수로 돌아섰다고 봐도 좋을지요? 일단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선물 시장 내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간헐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선물 매도가 동반됐었는데요. 현재는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 3위 이상의 같은 매수나 또는 매도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움직였던 경우가 약 72%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기조적인 매수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주 중반까지 지속적인 매수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최근 변동성 지표들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해줄 수 있는 자금 여력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약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는 모멘텀이 워낙 시장에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 자체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의 수급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오후장을 전망하자 보면요. 중국이 긴 춘절을 끝내고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서 우리 국내 투자 심리도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춘절 이후에 이제 중국의 방향성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아시아 및 한국 증시의 향방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춘절 전에 그 지급 준비를 인상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견조한 반등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반등에 보다 뚜렷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요. 반면에 중국 증시가 2% 이상의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증시에 직접적인 충격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2007년도 고점을 넘어서는 등 일부 자산 시장에서의 가열 시그널들이 뚜렷하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일단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긴축의 고비를 제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시장이 개장 초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수급적인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쟁 지표들이 사실상 현재 예상치가 지난 발표치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증시가 장기 상승 추세선에 저항권에 진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에도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반등 시마다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권유했습니다. 네, 보수적인 전략 대응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3.16% 급등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도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도 0.4%가량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생 지수는 2.4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홍콩 H지수 2.39%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만 지수도 1.98%, 2%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트남 지수와 싱가포르 지수는 약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르고 있는 가운데 호주 지수 1.37%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증시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긴 연휴를 끝내고 오늘 장을 연 중국 증시 하락하며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상하이 종합지수가 정치적 변수 속에 이 춘절을 마감하고 그 춘절 전에 3천선을 내려앉았었는데 오늘은 3천선 탈환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42% 하락한 3,005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지준율 인상 이후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 보이면서 일주일 동안 휴장 이후에 장이 열렸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의 큰 충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휴장 기간 동안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3,000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선물 시장은 20일 날 최종 승인하면서 3월 달에 지수 선물이 도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지수 선물 도입 등 시장에서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꾸준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급락세를 연출하기보다는 완만한 행보장 속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 확률은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 외국인 직접 투자가 7.79%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꾸준한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 또한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적인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또한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다른 고정 직접 투자에도 자금이 계속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듯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큰 급락보다는 3,0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1년에 한 번 있는 양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양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1년에 한 번 있는 양회가 이제 3월달에 시작을 하는데요. 전국인민 대표 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 두 개를 합쳐서 양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양회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올해 경제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큰 관심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향후 10년간 경제 성장 안건에 대한 주요 논점이 예상이 되면서 10년 동안 어떻게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해 나갈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큰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양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소비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소비 부양책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 여부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과 함께 향후 경제 성장의 주요 산업 또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들이 지금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 양해에서도 급격한 긴축보다는 완만한 긴축 정책 속에서 중국 경제 성장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양해가 시장에서 큰 악재로서의 적용보다는 호재 혹은 이제 시장에서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결국 올해 같은 경우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 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금요일에 낙폭을 만회하듯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전장 마감을 했는데요. 이 오전장 분위기와 함께 오후장 전망도 전해주시죠.
예,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급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미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증시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16% 상승한 1443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CPI 매입을 1년 연장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유동성 확대, 그리고 일본에서의 계속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디플레이션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 악화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 재무성과 일본 정책투자은행이 기업의 상하보험 매입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할 것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나 환율 또한 안정적인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수출주 또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반발 매수의 유입 속에서 강한 흐름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140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 양호한 흐름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간기업의 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1,506조 4,8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5.6%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민간기업 부채는 직전 1년간 명목 국내 총생산의 1.5배로 전년도 같은 시기에 1.39배보다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정부의 보호 조치가 머지않아 해제되는 상황에서 한은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비우량 기업들은 이자 부담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민간 기업들이 부채 이상 규모를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 등으로 갖고 있다며 민간 기업들의 부채가 많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3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액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2007년 43억 9천만 원이던 부정수급액은 2008년 45억 7,900만 원, 2009년 46억 3,7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 5,955억 7,900만 원 중 부정수급액은 46억 3,700만 원으로 부정수급 비율은 0.78%였습니다. 노동부는 또 실업급여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 내부 고발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이 같은 포상금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위안화 강세를 타고 중국 관광객이 국내 백화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일본인과 중국인 매출 중에서 중국인 매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 14.6%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엔화 가치가 하락하며 일본의 한국 방문이 줄기 시작한 지난해 2분기에는 28.9%로 상승했고 3분기 들어서는 매출 비중이 40.4%, 4분기에는 47%까지 올랐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일본인과 중국인의 매출 비중도 지난해 1분기 각각 61%와 39%에서 올해 들어서는 23%와 77%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STX그룹이 대우건설 인수전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STX는 지난 17일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으로 대우건설 인수 여부를 검토한 바 있지만 임수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 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낫겠다는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STX는 대우건설 매각을 위해 산업은행이 추진 중인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인수전에 뛰어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기존 사업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STX가 공식적으로 인수전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대우건설 매각 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33.85포인트 상승하는 1627.35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7.4포인트 상승하는 511.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모두 다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매수세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후장도 투자 전략 신중하게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희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